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전함 야마토와 마츠모토 레이지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전함 야마토는 한국에서 나르는 전함 VO라는 이름으로 방영됐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군축 조약을 탈퇴한 후 전장 263m짜리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를 건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야마토보다 큰 군함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먼저 야마토라는 이름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당시 일본의 대외적 명칭은 외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 있어서 자신들을 야마토라고 불렀죠. 외국을 음독하면 와고쿠이지만 외라는 글자를 읽을 때는 와로 읽지 않고 야마토로 훈독하여 읽었습니다. 외자는 사람인자와 막규리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막규리자는 여자가 변홍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홍사는 여자에게 맡긴 일이라는 뜻도 되고 모내기 하는 것처럼 구부렸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조공을 받던 중국 관점에서 도계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구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외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당서를 보면 외국이 스스로 그 이름이 우아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여 일본으로 고쳤다고 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 701년에 외라는 명칭을 일본으로 고치게 되는데요. 외라는 국호를 버리게 되자 야마토를 표기하는 방법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의 음독인 와와 같은 화합할 화로 바꾸었는데 여기다가 좀 있어 보이게 큰 대자를 붙여서 야마토를 대화로 표기하게 된 것이죠. 이 대화를 음독하면 다이와가 됩니다. 다이와 증권, 다이와 백화점은 야마토 증권, 야마토 백화점과 같은 뜻인 거죠. 일본 나라현의 옛날 지명은 야마토노 쿠니였는데 전함 야마토는 이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지칭하듯이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야마토 민족이라고 지칭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을 만들었으니 일본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니 이 위대한 전함에 어울리는 이름은 야마토가 당연했고 야마토는 일본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적 전함보다 더 먼 곳에서 포를 쏘니 불침함, 무적 전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이제 캐리어 한번 가나요? 당연히 캐리어죠. 그런데 전원 타임을 스스로 경등 주면서 만들고 있어. 결국 캐리어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네. 결국 캐리어는 자연스럽게 하면은 완벽하면서 가장 강력한 네. 대란전 유닛입니다. 캐리어 출동했어요 네. 지금. 결국 캐리어가 가장 강력한 유닛이면서도 네. 결국 중요한 건 콤비네이션이거든요. 네, 감동의 캐리어인데 감동의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를 가게 됩니다. 전함의 사정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타격하니 전함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야마토는 세계 최대의 전함이자 일본 해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꼭 격침해야 했습니다. 야마토는 1억 총특공의 선구가 되어라라는 명령을 받고 오키나와를 향해 오는 미군을 막기 위해 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마토는 항공모함에 호위가 없었기 때문에 캐리어 간 미 해군에 의해 침몰당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자랑이자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마토는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야마토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일본 우익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건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얼마 전 타계한 마츠모토 레이지가 총감독을 하긴 했지만 세계관과 원안만 제공하고 프로듀서인 니시자키 요시노부가 이 작품의 실질적인 제작자여서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니시자키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니시자키 요시노부가 극우 정치인이자 망원 제조기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와 절친이었습니다. 우주전함 야마토 부활편의 각본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편의 경우 우익적인 관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1999년 니시자키 요시노부는 필리핀에서 총기류를 밀반입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이시하라 신타로의 부탁으로 반입하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니시자키 요시노부를 손절하게 되죠. 니시자키 요시노부가 감옥에 들어간 후 2004년 반다이가 야마토를 이용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자 야마토의 저작권을 놓고 마츠모토 레이지와 소송을 벌이다가 재판회 화해가 성립되어 새롭게 만들어질 우주전함 야마토에 대해서는 마츠모토 레이지와 니시자키 요시노부가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해 각자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니시자키는 2006년 감옥에서 나온 후 우주전함 야마토의 리메이크를 제작합니다. 그게 우주전함 야마토 21992죠. 원작 우주전함 야마토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일본
세포는 전공투로 취업길이 끊긴 엘리트들이 애니메이션계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황금기를 가지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투죠. 싼 값에 고급 인력을 쓰게 되었으니 8, 90년대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작의 야마토라는 이름과 설정은 니시자키 요시노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마츠모토 레이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원작자인 마츠모토 레이지가 방한했을 때의 인터뷰를 보면 야마토를 등장시킨 건 어떤 역사적인 의도는 없고 도쿄에서 자취할 때 옆방에 살던 해군 장교가 야마토의 설계도를 보여줘서 작품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それは戦争という目的で作られた戦艦の悲しい運命であったのかもしれない。この宇宙戦艦ヤマトは戦うために改造されたのではない。 작품 안에서도 야마토를 전쟁 목적이 아닌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피해국들의 입장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침몰한 야마토가 부활한다는 내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야마토의 선수 부분을 잘 보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원래 야마토의 선수 부분에는 이렇게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달려 있습니다. 우길기와 이걸 떼버렸다는 점에서는 우주전함 야마토가 아니라 군함 야마토로 인식될까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구구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다면 황실 문양을 달아놨겠죠. そんな時優勢爆弾の放射能汚染から人類を救うべくイスカンダル星から救いの手が差し伸べられた。そこへ放射能除去装置コスモクリーナー D を取りに来いというのである。 이 작품은 가밀라스 제국군에 의해 지구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가밀라스인들이 살 수 없어 가밀라스인들이 살 수 있도록 방사능으로 테라포밍하기 위해 유성으로 된 핵폭탄을 지구로 보냈는데 이건 일본이 핵을 맞은 상황을 은유한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일본이 다시 방사능으로 오염되자 안노는 무릎을 탁 치고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큐에서 L 결계에 의해 지구가 빨갛게 오염된 설정을 넣습니다. 다들 L 결계가 뭔지 궁금하셨겠지만 최종편 개봉 전에 저는 L 결계가 방사능 오염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신극장판 최종편에서 방사능이 제거되어 지구가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이 되는데 이건 야마토의 엔딩을 파쿠리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코다이 마모루와 코다이 스스무라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일본어로 마모루는 지킨다는 뜻이고 스스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코다이 마모루는 지구를 지키다가 죽고 코다이 스스무는 코스모 클리너를 가지러 이스칸다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죠. 僕は嫌です。ここで撤退したら死んでいった者に顔向けてきません。 이 작품에서 코다이 마모루가 특공을 해서 특공 미화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먼저 특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특공이라 하면 특수공격을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어의 특공은 특별공격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특공은 특별한 공격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공은 자살공격이라는 뜻입니다. 특공대는 특별한 공격을 하는 부대가 아니라 자살부대라는 뜻입니다. 특공대의 일본어 발음은 토코타이인데요. 한국어 독고다이가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僕はどうしても逃げる気になりません。見逃してください。お元気で地球のこと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死ぬなよ、コダイ。 이 대사를 보면 코다이 마모루는 돌격을 한 거지 자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공을 한 게 아닙니다. 코다이 마모루가 특공이었으면 그냥 살아봐라고 했어야 이 장면이 특공이 되는 거죠. どうせ二度とガミラスへ戻れないのなら死をかけても栄光を手にするのだ。 이 작품은 특공을 미화하긴커녕 텐노헤이카 반자이를 하면서 자살 공격을 했던 일본 군들을 적으로 묘사했습니다. 我々は地球人として共に仲良く元気に生き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히려 특공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쪽에 가깝습니다. 마츠모토 레이지의 반전주의 성향이나 인터뷰를 봤을 때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라서 우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마츠모토 레이지의 더 콕핏에는 오우카라는 자살 공격기가 등장합니다. 特別攻撃機オーカ母機である意識陸上攻撃機に吊るし目標に接近切り離される人間爆弾だ。パイロットは二度と生きて戻ることはない。散る桜が帰らないように。それは太平洋戦争の末期日本の生んだ死の桜だったのだ。 당시 일본군의 무모함도 고발하죠. 今や敵の搭乗員は全員玄人。こっちは半分以上が素人。
下手の操縦する戦闘機は空飛ぶかもやさかいな。その死ぬために飛ぶ飛行機を作ったやつはもっとおかしくなっとんのかね。ロケット特攻機の王は人の命を部品にしてしもたんやからな。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던 일본군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この戦争で死んだ世界中の若いのがあと30年生きていたらいろんなことをやったんだろうな。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면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게 반전 메시지이지 일본군 미화는 아니죠. 일본군을 미화하려 했다면 야스쿠니 신사의 호국 영령이 되었다는 식으로 숭고한 죽음이라며 찬양했겠죠. 죽음의 벚꽃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을 부품으로 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일본군의 자살 공격을 알리는 작품을 만들었더니 어쨌든 소재로 자살 공격이 등장하니까 자살 공격 찬양 작품이 된다면 마약 중독자의 비참함을 알리는 작품을 만들었다면 어쨌든 소재로 마약이 등장하니까 마약 찬양하는 작품이 되나요? 아키라의 우길기가 나왔으니까 오토모 카츠히로는 우익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영상들을 보시면 오토모 카츠히로는 우익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딧불의 묘나 바람이 분다가 일본을 피해자로 묘사했다고 다카하타 이사오나 미야자키 하야오를 우익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면 절대 우익이라거나 우익작품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익 논란이 일어났던 작품들을 보면 정말 일본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츠모토 레이지, 다카하타 이사오, 미야자키 하야오, 오토모 카츠히로처럼 적어도 일본의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는 작가들을 우익몰이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마찬가지로 마츠모토 레이지의 많은 작품을 보면 그가 일본인이라서 자신이 체험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한계점은 있었지만 적어도 일본군을 미화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해서 일본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자신을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쟁을 체험하고 역사를 교육받아도 일본인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자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익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야마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밀라스 제국군의 데슬러 총통은 로마를 불태운 네로 황제와 프로듀서인 니시자키를 많이 투영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니시자키가 여자를 좋아해서 데슬러 옆에는 여자를 그려 넣는 식으로 제작진들이 소심한 복수를 했던 거죠. 아벨트 데슬러 총통은 누가 봐도 아돌프 히틀러로 보이죠.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한 일본이 독일 제국과 싸운다? 핵을 떨어뜨린 건 독일이 아니라 미국인데? 아무튼 일본은 역사적 사실이 시궁창이라 무슨 설정을 해도 이상한 설정이 되긴 합니다. 우주전함 야마토 2199가 제작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들이 희망회로를 많이 돌렸습니다. 야마토가 부활해서 지구 방위군이 되어 우주로 보낸다는 것은 군함을 건조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해외 파병을 꿈꾸는 우익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줄 만한 내용이죠. 하지만 2199는 원작처럼 야마토를 부활시키는 부분이 수출에 문제가 될까봐 부활 설정을 삭제하고 새로 건조하는 함에 야마토라는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익들의 기대와 달리 반전의 메시지는 원작보다 오히려 강화되었죠. 2199에서는 원작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일본인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은 가해자고요. 이게 일본인들이 특별히 나쁘다기보다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미국이 일본을 먼저 공격했다만 알고 있는 거죠. 自分は奴らが先制攻撃を仕掛けたこの海で父を亡くしています。奴らが先に仕掛けてきた。人類を滅ぼすことに何のためらいもない。ガミラスは人間の皮をかぶった悪魔なんだ。 역사를 날조해서 지구인들에게 가밀라스인들이 먼저 공격했다고 가르쳤던 거죠. 이건 일본인들이 역사를 날조해서 미국인들이 먼저 공격했다고 가르친 걸 풍자한 것이고요. テロンジーは宣戦布告もなしに攻撃を仕掛けてくる好戦的な種族だからな。戦争を始めたのはそっちでしょ。嘘偽りはない。嘘だ。最初に攻撃してきたのは貴様たちだ。 가밀라스인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地球が先制攻撃を仕掛けたなんてデマを流す女なんですよ。信じられるかい？あのガミラス女の言ってた話。嘘だよな、そんな話。ああ、くだらん作り話だ。
이렇게 일본인들은 역사 부정이 아니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화를 냅니다. 有的基因叫 YAP 基，这个是就是隔代生文人的基，这个是听说是只有日本人才有，对，然后这个基因是就是不爱冲突、不爱架，就是很和平主义的。那种的国家可开始战争，第二个世界大战的时候。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교육받기 때문에 일본이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하면 헛소리라거나 날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真実注文は一つとは限らん。こちらにはこちらの、相手には相手の真実があるもんだ。だが事実は一つだけだ。戦争は起こっちまった。 이 작품은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先制攻撃に反対して解任された。 오키다 함장이 지구인이 먼저 공격했다고 진실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인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제 공격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わしもあの時命令違反を犯した。軍人であっても一人の人間として行動しなくてはならん時もある。もしそれが命令であったとしても間違っていると思ったら立ち止まり自分を貫く勇気も必要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군인이더라도 잘못된 명령은 수행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我らの相当は違う。銀河を超えた共栄圏を築き、それを実践なさろうとしている。 이런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한 총통을 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 작품에는 피부색으로 인간의 등급을 차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我が帝国の領内にもお前たちのような青き肌を持たぬ者たちがいる。併合した生還国家や植民性の劣等人種である二等ガミラス人たちだ。これは本物のガミラス人になれるチャンスなんだよ。僕がこの秘密兵器を守ったことを総統が知れば一等ガミラスも夢じゃないってことさ。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은 1등 신민, 조선인은 2등 신민으로 차별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라 입구를 꿈꾸던 일본은 히틀러로부터 명예롭게도 명예 아리아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은 결코 같은 등급이 될 순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199는 니시자키가 기획한 작품이긴 하지만 상당히 자아 비판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니시자키는 이 작품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2010년 자신의 유람선 야마토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진 뒤 구조되었지만 7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자신의 레이지버스가 구상은 되어 있지만 끝나는 이야기는 그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이지버스가 완성되는 모습은 작가의 의지대로 끝내 볼 수 없었지만 2023년 2월 13일 마츠모토 레이지는 급성 신부전으로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르카디아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주를 여행하고 있으리라 상상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